안녕하세요. 나의 캐즘 이야기 12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또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저는 임재환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로그인 하자마자 미소 토스님 들어오셨고 청담동 프로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3주 정도 쉬었어요 방송을. 그래서 그동안 뭘 했느냐, 논문 썼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정보경영 그 석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인데 좀 논문이 하이 청담동 프로도님 하이 반갑고요. 저 논문을 써야 또 졸업을 시켜줘서 좀 논문을 한 3주 동안 후다닥 쓰고, 논문 주제가 제가 개인 방송에 대해서 개인 방송 시청료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디펜스 심사, 교수님 심사 과정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거를 거기에서 뭐 이제 수정 사항이 이제 생기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한 6월 정도에는 제가 모바일 개인 방송에 대해서 쓴 그 논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 3주 만에 다시 이 방송을 시작한 만큼 오늘은 조금 빅 게스트를 좀 모셨어요. 뭐를부터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뭐랄까, 제가 볼 때는 IT와 문학의 만남이 아닐까 싶고요. 정말 그 과학적인, 그리고 정말 시스템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선도적인,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안철수 닮으셨네 라고 벌써 청담동 프로더님 한번 짚어주셨는데, 소개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SE MBA 과정에 재학 중이시고요. 코어스토리라는 회사를 운영 중이신 김선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사회적 기업가 MBA 1호학번으로 재학 중이고요. 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카이스트 다니시는 분들은 작년에 제가 학생회장 선거를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낙선을 해가지고 얼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렬한 빨간 포스터를 가지고 네네. 했었는데 네네. 그때 아쉽게 낙선을 했고 네. 많은 표차로 낙선했기 때문에 네. 슬펐죠. 그래서 네, 슬픕니다. 아, 안철수 닮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제가 지금 방송으로 네네. 화면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본인이 인정하셨어요, 청담동 프로더님. 안철수가 잘 해야 될 텐데요. 네. 저 카메라가 약간 조정을 할게요.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지금 시청자분이 굉장히 원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네. 방송 시작하고 나면 좀 더 이제 계속 들어오세요.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없기는 한데, 네네. 이 원래 정도? 또 이렇게 소수의 분들을 더 이제 잘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맞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정됐고, 대표님 뭐 이렇게 드시다가 지금 네네. 뭐 제가 아이스 커피도 사드렸는데 목이 마르시면 네네. 편하게 한번 진행을 방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약간 네네. 개인 소개라고 할까요? 뭐 나이랄지, 이름, 네네. 성함이랄지, 사는 곳이랄지 이런 네. 것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31살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작가로 활동하면서 네. 소설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소설을 이제 쓸 때 네. 소설은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네. 순수 문학 쪽이랑 장르 문학 쪽이랑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순수 문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이제 문학가들, 네.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컨텐츠에 가까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스테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좀 공포라든지 네. 이런 좀 재미나게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을 쓰는 작가인데 저는 이제 음. 두 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 문학 쪽은 이제 등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몇 년 동안 단편 위주로 이제 글을 쓰다가 최종 심의까지는 올라갔지만은 결국 마지막 이제 단계에서는
이제 되지 못해서 아. 등단까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실력은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네. 게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때. 아. 심사위원이 누구냐, 네. 심사위원들의 취향이 뭐냐에 따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최종시까지 올라갔다 치면은 일단 뭐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내고 기다리면 되는데 네. 사실 등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등단하는 게 한 10년 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사실 돈을 못 벌어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하진 않죠. 비용이나 시간들을. 저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서 네. 이제 장르 문학 쪽을 이제 장편을 써서 이제 계약을 한 상태고요. 책을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쪽 경영대학원으로 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약간 마을 활동 같은 이제 저기 정릉 재개발 지역에서 네. 이제 그런 빈집들을 고쳐가지고 네. 작가들에게 좀 저렴하게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정릉 지역을 제가 오랫동안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 많이 봐왔던 곳이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오니까는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지는 작가들에게 좀 이런 공간을 제공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업이랄지 네. 내지는 비영리 활동이랄지 이런 마을 활동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한국은 또 이제 이런 재개발 문제들이 사유재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지원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접고 그렇다 이번에는 약간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짜 사업을 통해서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가 MBA를 하고 있는 카이스트에 지원해가지고 아주 운이 좋게 이렇게 3기로 합격을 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SE MBA 과정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사회적 기업가 MBA는 사실은 그 이제 영어로 SE MBA. 네, 그렇죠. 소셜 거죠? 엔터프라이즈는 그 MBA인데 네.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영대학 내에서 어떤 창업을 위한 과정이 전일제로 MBA 과정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이제 배경은 이제 SK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네. SK 쪽에서 아무래도 좀 CSR 활동이라든지 이제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 인력들을 조금 만들고 싶다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활동이라든지 가장 로컬 활동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들이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아시는 분들보다는 시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시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비영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쪽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회적 가치 쪽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활동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후원금을 받거나 어떤 비영리 쪽에 어떤 지원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수익이 어려워요. 수익을 벌기 어려워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뭔가 공사로 가게 되다 보니까는 지속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수익성을 가지고 이제 저기 뭐 지속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박비 대표님 알죠? 저희 4기 후배님이십니다. 청담동 프로님께서 네. 박비 대표님도 아시죠? 아주 훌륭하신 대표님이라서 제가 말은 많이 안 해봤지만은 네. 지금 아주 눈여겨보고 있고 아주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게임을 네.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아주 보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프로도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시청자 박비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 방송 저희 그 아프리카 네, TV 방송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BJ 하고 계시죠. 네. 다 뭐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저희 뭐 학생이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방송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박비 대표님 방송을 뭐 간간히 보는데 방송 진행 잘 하시고 할 때마다 되게 뭔가 특이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미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품이나 이런 건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게스트 중심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저희 개인 소개 조금 들었고요. 오늘 저는 이제 대표님하고 사실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대표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그리고 계시는 사업적 비전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엄청납니다. 요거 엄청나요. 예. 지금 한국 시장, 한국에 뭐 없는 거고, 한국이 앞으로 이제 뭐랄까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정말로 창조 경제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영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청담동 프로노님을 비롯해서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녹화로 VOD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저희 김선민 대표님 코어 스토리가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가 비전이 뭔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보시면 많은 깨달음과 많은 앞으로의 뭐랄까 그런 청사진들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 뭐 코어스토리 어떤 서비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네. 그 자료들을 잠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잠깐 보고 네네. 대표님께서 PPT로 정리를 해놓으신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거 제 거를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네. 지금 이제 저기 시중에 서비스되고 있는 거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코어 스토리니까 뭐 스토리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네. 스토리 작가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네. 스토리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런 거를 웹 서비스라든지 일종의 뭐랄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나리오 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헐리우드 쪽에서는 되게 아주 명백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발전해 가지고 작가들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서 약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이제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화여대의 이인화 교수님이 만든 스토리 헬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헬퍼. 네, 스토리 헬퍼 프로그램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스토리 헬퍼 잠시만요. 여기 띄워놓은 거. 저희가 창을 잠깐 방송 화면을 저희가 네이버로 조금 옮길게요. 바로 지금 저희가 네이버로 조금 옮겨서 저희가 네, 이거를 이제 검색하시면은 다 나와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작가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헬퍼. 아는 사람만 아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그인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아이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비밀번호 틀렸네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서비스가 있군요. 스토리 헬퍼. 왜 틀리죠? 지금 대표님 아이디와 비번이 이런 안 되고 있습니다. 되면은 네. 좋지 않네요. 일단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비슷해요. 하는 게. 네. 스토리 헬퍼를 가보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가이드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네. 소개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로그인해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모티프 모드라든지 이런 트리트먼트 샘플 찾는 건데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일단은 내가 쓴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얼마나 유사하냐 그 유사성을 보는 방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작품이 해리포터랑 70% 비슷하다. 네. 내지는 내가 쓴 작품이 뭐 저기 추적자들과 한 20% 비슷하다. 이런 것들의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산학협력단이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그 유사성 관련된 저기 시스템을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니 뭘 자꾸 캐즘이라고 함. 캐즘은 바위 틈 차이라는 뜻인데 캐즘 이야기 해주셨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바위 틈이라는 건데 저희가 경영학 측면에서는 초기 시장에서 성숙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뭐랄까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죠 그런 네. 어려움들이.
그런 어려움, 역경들이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방송의 기획 의도가 무조건 어떤 성공 기업의 성공 스토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성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작하고 계시는 단계의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기 위한 전략에는 뭐가 있는지를 네. 좀 들어보는, 조금 차별화된 기획 의도에서 나온 그 캐즘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님, 네, 반갑고요. 네. 그래서 일단 스토리 헬퍼 같은 프로그램은 일단 유사성에 관련된 작품이고 이제 시나리오 작성에 많이 맞춰 있어요. 근데 이제 코어 스토리 같은 네네. 잠시만요. 방지의 캐즘의 정확한 어원은 캐즘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캐즘. 이게 저도 알기로 지리학 용어에서 네네. 그 유래가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캐즘. 그렇죠. 틈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려우니까요, 할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방송 초반에 할 때는 네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여쭤보시는 그 아,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캐즘이 뭐냐? 캐즘 뭐야? 네. 사실 저도 경영대학원 다니지만은 캐즘이라는 어원을 오늘 와서 조금 자세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틈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방식.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력이 네,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이걸 또 알고 들으셔야 저희가 그렇죠. 경영적인 위기를 뛰어넘는. 맞습니다. 참, 근데 저도 창업을 하지만은 뛰어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뛰어넘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기 때문에 언제쯤 안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렵네요. 이제 이해되네요. 어, 맞습니다. 사실 캐즘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러 조금 귀에 이제 네네. 조금 이렇게 박히기 위해서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조금 써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하고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네.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코어 스토리 말씀을 계속 좀 드릴게요. 네네. 아까 고헤드. 저희 고헤드 스토리 헬퍼라는 서비스가 국내에 있다라는 거는 듣긴 들었는데, 요게 이제 그 저희 코어 스토리와는 조금은 다른 네네. 내용 그렇습니다. 같고, 이제 코어 스토리가 이제 하시고자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네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토리 헬퍼는 이게 이제 이화여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과랑 이제 NC소프트의 그 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되게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좀 더 쉽게 어떤 글을 쓰기 위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코어 스토리가 가는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의도도 비슷하고 굉장히 뭐랄까 그 방식도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작가들이 쓰기 쉽도록 인터페이스에 집중을 좀 했어요. 그거 띄울 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께서 PPT로 조금 정리를 하신 자료가 네네. 있어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확실히 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미천한 PPT 실력으로 네. 한번 이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개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봤고요. 네, 비슷합니다. 아까 스토리포랑 비슷하게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네. 볼 수 있는 방식이고, 네. 네, 전체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비슷한 방식이 어도비 프리미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라인들을 내가 저기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만든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지금 이게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서 네. 지금 많이 해놓진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시놉시스, 캐릭터, 플롯 패턴, 문장 코딩, 그다음에 이건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오시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세계관과 그 메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쓴 메모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모장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구축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그 다음을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는 적어도 A4 30장 이상의 장편, 중장편 정도의 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짧은 글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30장 정도 쓰려면은 사실은 이런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캐릭터가 명확히 있어야지 이 캐릭터가 뭘 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 캐릭터를 이제 밸런스를 정해야 되는데, 밸런스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랄까, 사람도 내가 사람을 봤을 때 되게 얘는 내가 몇 년을 봤는데도
뭐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캐릭터들은 아주 모순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데 속성을 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은 여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친구들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했을 때 캐릭터들도 그런 식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앞화면 잠깐 보시겠어요? 네.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짰을 때 인물 유형을 지정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에 따라 가지고 패턴이 나와요. 플롯 패턴이라 하면 스토리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 올드보이 제가 좋아하는 올드보이 영화 보면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플롯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15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를 가둔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플롯을 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했을 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인공 인물이 정해지면은 그 인물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해지는 거를 이렇게 기본 패턴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패턴들을 내가 마치 동영상 편집하듯이 플롯을 넣어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쨌든 텍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각각 챕터에 넣는 플롯에 따라 가지고 문장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탈출을 시켜야 돼요. 주인공을. 그럼 어떤 문장이 필요하겠어요? 누가 무슨 이유로 뭐에 갇혀 있다. 적어도 갇혀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때문에 나가야 한다. 라는 게 있어야지 탈출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플롯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문장들이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가들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작가들도 쓰다 보면 까먹어요. 작가들도 되게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가 웹서비스 통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만 넣어놨기 때문에 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스토리가 네. 필요하신 분들에게 네네네.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는 스토리를 그렇죠. 메이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IT 서비스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플롯의 패턴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패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가지고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쓰고자 하는 캐릭터에 가장 적합하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추천을 해준달까? 레코멘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정해놓은 대로 클릭만 하면은 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양손의 율꽃님 반갑습니다. 양손의 율꽃님 아이디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네. 양손의 율꽃. 문학적이네요. 율꽃이 뭐 꽃인가요?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율꽃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뭐랄까 좀 시스템적이고 데이터적인 네네. 스토리텔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네네네. 뭐 하우스 오브 카드나 네네. 뭐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떠올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했을 때 네.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저기 미국의 유명한 이제 배우인 네. 케빈 케이시였나요? 케빈 스페이시죠? 케빈 스페이시. 네. 그분이 이제 아주 멋진 연기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 드라마인데 이제 그거는 만들어진 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만들어진 드라마는 아니고 네. 넷플릭스라는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음. 소비자들이 가장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드라마가 무엇일까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 기존에 있던 그 드라마를 네.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원래 원작이 있죠.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아마 영국 드라마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가 머리 잘 쓴 게 네. 드라마 미국 드라마 시즌제잖아요. 네. 시즌이 끝나면 한 번에 몰아보는 방식의 시청 패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시즌 1을 낼 때는 1화부터 12화까지를 한 번에 저기 10화까지였나요? 한 번에 저기 뭐랄까 넷플릭스 내에서 이제 런칭을 했다고 런칭을 해야 했죠. 되나요? 예, 런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죠. 저도 이번에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하우스 오브 카드 4를 거기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저도 그거를 보기 위해서 네네. 넷플릭스에 가입을 아, 했습니다.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BJ님처럼 가입하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큰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런 넷플릭스의 성공을 네네. 이끈 하우스 오브 카드가 어떤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고 있는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네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우스 오브 카드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미국 드라마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적인 플롯이라든지 네. 그런 창작 방식으로 써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가 만들어진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운영자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이디가 운영자예요. 신기한데요. 네, 어디 운영자신지 모르겠는데. 네, 신기한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케이스고,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방식보다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기획을 그렇게 데이터 많이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뭐랄까 미국의 시즌제 드라마들은 대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의 드라마 방식은 굉장히 작가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메인 작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무수 작가다, 네,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어떤 작가가 뭐 김수현 작가다. 네, 그 작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라든지 네. 작가의 색깔에 맞춰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드라마는 작가가 짱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쇼 리더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작가 혼자서 쓴다기보다는 작가가 그 작가들의 디렉터가 돼가지고 여러 명의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에피소드를 쓰는 방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롯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 라인을 맞춰가지고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 에피소드를 써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쇼 리더. 그렇죠. 쇼를 리드한다. 쇼 그렇죠. 리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한국은 사실 불가능해요. 한국에서는 그 메인 작가 파워가 센 이유가 뭐냐면은 메인 작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작가 파워가 센 거예요.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막내에게 갑자기 네. 그 김선 작가가 너 써보려고 하면은 그 작가가 못 쓰겠죠. 김선 작가가 쓰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도 그 작가가 리드를 해가지고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개성을 파악해서 에피소드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이번에 너가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 합쳐가지고 전반적인 시즌에 완성시키는 겁니다. 했을 때. 그래서 한국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공동 차작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들도 많이 돼 있어요. 할 때. 시스템적인 스토리텔링, 시스템적인 글쓰기를 그렇죠. 도와주는 IT 서비스가 많이 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랑 IT 서비스랑 다양한 일종의 가이드북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가이드북. 한국에서는 그런 가이드북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맞춰 쓰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했을 때.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좀 그런 방식의 활용 방법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작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감독주의, 작가주의적으로 나간 작품들이라서 개성은 아주 뛰어나지만은 뭔가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스템적이지 않다. 그렇죠. 왜냐면은 시스템적인 거는 일종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몇 명의 관객들이 어떻게 들어오겠구나. 적어도 이거는 어떤 고객층들이 먹히겠구나가 보여지는데 네. 작가주의적인 작품들은 예술품이에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의 제작사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그 작가가 뭐 봉준호라든지 네. 박찬욱 같은 감독이 아니면은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작가 파워나 감독 파워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 보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곡성 영화를 뭐 시청자분들께서 미사일 터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미사일 터레님 저희 항상 저희 방송하시면 시청해주시는 저희 VIP이신데. 단골이시군요. 네, 단골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논문 때문에 미사일 터레님 방송 좀 쉬었어요. 그동안 주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방송하고 싶었는데. 논문. 네. 저희는 이제 안 써서 모르지만은 네.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뭐 창작의 고통 잘 알고 계시니까. 창작의 고통, 쉽지 않죠. 네. 그 약간 비슷한 터널을 지금 통과를 하느라. 그 창작의 고통을. 맞습니다. 그래서 못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살이 좀 빠졌어요. 네. 죽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안 끝났는데. 저도 창작할 때 비해서 지금 학교 다니니까 살쪄가지고 창작을 좀 하면 빠질까 싶습니다. 할 때. 이게 사람이 뭐 고통을 지나면 좀 확실히 성장은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곡성 얘기하셨습니다.
곡성도 저는 그 개봉 전날 이게 이번에 사전 개봉이라고 해서 공식 개봉 전날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려고 이제 갔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뭐랄까 좀 약간 귀신 나오고 무섭고 이런 영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감독 이름 하나 보고 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할 때. 그래서 뭐 이번에 20세기 폭스사에서도 이게 뭐 다른 감독이 아니라 나홍진 감독이었기 때문에 전폭적 네. 지지를 해줬고, 그렇죠. 스태프들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이 따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패턴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블 같은 경우 미국 드라마, 미국 네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리가 사실 마블 감독 이름을 보고 가진 않잖아요. 할 때 그냥 그쵸. 저기 네. 어벤져스라는 맞습니다. 그 저기 뭐야 시빌워라는 그 스토리가 궁금하고 맞아요. 캐릭터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맞아요. 한국은 사실 스토리지만은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 배우가 누구에 따라 가지고 음. 되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지 나쁜 건 아닌데,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한국도 작가주의 저기 작품도 있어야 되고 네. 스토리가 강한 작품도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은 이제 단일화가 대부분 돼요. 네. 시장이 작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자, 조교킴님께서 네. 선민아 여기서 뭐해? 네, 또 우리 조교킴하고 저는 네. 또 아주 또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또 조교킴이 방송할 때 저도 많이 또 시청하고 했었죠. 네. 그때 아,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댓글 통해서 시비 걸고 계십니다. 네. 조교킴님께서. 조교킴이 요즘에 아주 힘들기 때문에 네. 요즘에 아주 그러세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좀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조교킴님하고 저번에 방송 한번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선민이 나왔으니까. 제가 나쁜 건가요? 반갑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우리 조교킴님이 또 아주 무려 또 네 별풍선 주셨네요. 무려 별풍선을 1개 주셨습니다. 애매한데요, 좀. 1개.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뭐 방송할 때는 뭐 이게 공인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은? 공인이시죠? 네, 연예인이십니다. 연예인은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에서? 공인이다 보니까 방송 내가 다 또 지워버린다고. 권력자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예. 데스킹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예, 조심해야죠 또. 맞습니다. 저희 그 코어 스토리 좀 계속 이야기를 네, 이어나가면, 그래서 지금 코어 스토리는 지금 이런 좀 뭐랄까 저희 국내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금 사업 기회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업 기회들을 보면은. 저희가 연예인 DC 안 되나요? 조교킴.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조교킴 무리하는 거 별풍선 아닌가요 2개. 오늘? 네, 이러다가 별풍선 3개, 4개 이렇게 가면 계속 참 멋있는데. 계속 가나요? 네. 좋습니다. 내가 초초하다. 저희 이제 7시 반이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게. 32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코어 스토리의 서비스, 그리고 국내 컨텐츠 시장의 문제점, 네네. 그리고 어떤 우수 사례, 미국의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부터는 코어 스토리에 조금 집중을 해서 네. 코어 스토리가 직면하고 계신 캐즘은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네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캐즘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코어 스토리가 진행하는 어떤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스토리 관련해서 작가들을 도우면서 작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작가라는 일종의 직업이잖아요. 작가에 그렇죠. 대한 어떤 직업의 카테고리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인식에서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선입견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지만은 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방송 작가나 드라마 작가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네. 이게 개발자도 개발자란 이름으로 있지만은 되게 다양한 개발자가 있는 것처럼 작가도 작가란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역의 작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순수 문학 작가, 장르 문학 작가, 뭐 방송 구성 작가, 기획 작가 엄청 많아요, 작가들이. 근데 이게 자기 영역이 아닌 작품을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작가들에 대한 일종의 카테고리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되게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다루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일단은 문학가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항상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담배를 많이 피며 술을 마시면서 글을 쓰고 약간 옛날 방식의 작가의 이미지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회 선생님의 이미지가 많이 이제 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실 이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려 계시는 매우 오픈된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도인의 이미지나 기인의 이미지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스토리 관련된 뭐 문학 관련된 일종의 IT 서비스라든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면은 되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종의 선입견과 편견이 가장 큰 캐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할 때 제 서비스를 설명하기도 바쁜 시간에 이런 배경들이라든지 뭐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면은 제 사업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투자들은 그 얘기 듣다 끝나는 거예요. 했을 때 투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투자자들 분한테 뭔가 이렇게 피칭을 많이 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은 시드머니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보다는 지원금을 받잖아요. 네. 그럼 심사위원분들께 이제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공통된 질문이 뭡니까? 뭐 있을 것 같아요. 공통된 질문은 가장 많은 거는 사실은 이거 돈 되냐? 돈 되냐? 제일 돈 많습니다. 되냐? 돈 되냐? 그래서 팔리겠냐? 네.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겹쳐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도 되게 큽니다. 투자자 등장했습니다. 투자자. 제가 투자할게요. 별풍으로 투자할게요. 좋습니다. 별풍으로 지분 달라고. 지분 0.00 네, 별풍에 맞춰가지고 지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별풍 얼마 주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제가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도 같이 겹쳐 있어요. 얘는 사회적 기업인데 또 잘 모르는 문화에 관련된 서비스를 갖고 오니 이게 돈이 되겠냐? 이게 좀 복잡해지는구나.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또 선민이 소설 야해요. 조교킴님께서 또 이제 이런 옐로우 저널을 또 이제 주시네요 할 때. 다 같이 써도 선민이 부분이 이건 이제 작가의 일종의 개성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팩트입니까? 뭐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말 못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 노골적이진 않다. 할 때 충분히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 조교킴님의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아주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국문과에서 러브를 가르치는데 국문과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죠. 아주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김선민 대표님은 장르 문학을 추구하신다고 합니다. 뭐 저는 순수 문학, 장르 문학 다 쓰는데요. 사실은 이제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은 순수 문학, 장르 문학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순수 문학 중에서도 장편 문학을 봤을 경우에는 장르 문학과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장강명 작가. 좋습니다. 장강명 작가 기자 출신이시죠? 댓글 부대. 댓글 부대 좋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보면은 사실 그분이 쓰시는 방식은 장르 문학적인 플롯이 많이 쓰세요. 할 때 그분은 이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뭐랄까 사회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선들이 약간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융합되고 있다. 그래서 단편 문학은 솔직히 말하면은 순수 문학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장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맞고 장편 문학 쪽은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강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점점 그 경계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교 킴님께서 그 사이렌 그거 재밌어요. 제가 선민이 소설은 다 읽고 있어요. 매니아틱해요. 저는 선민이 부분 빼고 다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안티인지 팬인지 좀 약간 애매하네요. 저는 워낙 보수적이라서 선민이 부분은 못 읽겠다고. 조교킴과 보수의 이미지는 글쎄요,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보수적이시라서. 보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뭐 개발자도 한 종류의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도 뭐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교킴은 약간 알 수 없는 보수다. 급진적 보수? 급진적 보수.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어 스토리의 캐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마주쳤던 캐즘은 뭔가 그 투자자들, 심사위원님들의 문학가에 대한 어떤 편견? 있죠. 문학가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편견들을 이제 넘어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작가들이라든지 네. 스토리텔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네. 이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짜 필요하다, 내지는 있으면 쓰겠다라는 것에 대한 네. 일종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심사위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창작을 하는데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장편 문학을 써야 되는데 내가 쓰는 캐릭터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보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작가로서 작품을 쓸 때 뭐 캐릭터 이름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캐릭터 이름을 쓰는데 한 뭐 3일 걸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에피소드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했을 때. 그거를 네. 그렇게 이제 뭐랄까 그 구조를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네네. 아까 저희가 지금 하우스 오브 카드나 그렇죠.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네네. 좀 이런 대표 컨텐츠를 예시로 들면서 네네.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좀 더 네네.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네, 이해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예시들이 좋은 예시는 다 미국 네, 환경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환경보다는 미국 환경인데, 예시를 들어도 사실은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네. 얼마나 되겠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되돌이 되는 것 같아요, 했을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시도해 보고, 네. 그 다음에 정말로 한국의 작가들 80%가 다 이 서비스 쓰면은 그때는 이제 인정해 주실 수 있겠죠, 할 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시장이 있는 건지, 이 서비스가 뭔지, 그래서 뭐가 좋아진다는 건지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사실은 이게 인식을 시켜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캐즘이 아닌가. 쉽지 않죠. 그럼 아까 지금 미국 서비스들 네네. 몇 개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 저희가 한번 살짝 구글에서 뭐 네네. 이미지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일 유명한 게 드라마티카 프로라는 게 제일 유명해요. 드라마티카 네, 드라마티카 프로. 프로. 자, 네.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네. 이 화면을 네네. 저희가 구글로 옮겨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미국 프로그램은 사실은 인터페이스적으로 편한 방식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시나리오 저작 소프트웨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아카데미상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상을 받는 그 작가들의 80%가 이 프로그램 쓴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이 작품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드라마티카 프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습니다. 드라마티카 프로는 제가 알기로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5.0번까지 나왔어요. 이거 그렇게 말고도 비싸지 않네요.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소프트웨어가 우리처럼 이제 불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팔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설정하고 캐릭터들의 정보를 적어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설정하는 거겠죠.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성을 설정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이제 드라마티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와우. 후보자의 80% 이상, 수상자의 90%가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건 뭐냐면은 극작 이론이 바탕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소설을 쓸 때, 소설이나 시나리오 쓸 때 극작 이론을 다들 배운 전문가들이긴 하지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제 뭐 배우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들이 우리가 약간 좀 되게 헐리우드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극작 이론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적합한 방식의 서사 흐름을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성을 죽이는 일도 되겠지만은 네. 가장 적합하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완결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 드라마는 그냥 기본 한다 정도가 그런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보면은 진짜 좋은 작품들도 있지만은 네. 이걸 왜 만들었지? 하는 작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중천이라든지 네. 아니 뭐 성냥팔순의 재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든 작가 그 감독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냥팔순의 재림 만든 작품 같은 경우에는 화암경인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아주 예술적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든 분이세요, 할 때.
그래서 그런 감독들이 왜 이런 졸작을 만드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뭐랄까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라인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새로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음악에서도 코드를 쓰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맘대로 작곡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일종의 스토리의 플롯을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작가들에 주겠다. 그래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완결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인 거죠. 참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네네. 음악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고, 뭐 다들 그 이런 저작 프로그램, 저작 소프트웨어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글, 뭐 소설, 뭐 이런 시나리오 이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저작 소프트웨어가 없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워드 프로세서로 그냥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작가들도 이게 페이지가 비어 있으면은 굉장히 쓰기 부담스러워요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실험해본 결과 앉아가지고 쓸 수 있는 최대 양은 사실은 5장 이하예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저는 이제 한 그 7장 8장까지는 한 번에 쓰긴 해요. 네. 하루에도. 네. 근데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은 3장 이상 쓰기 어렵고 조금 써보신 분들은 5장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한계가 있어요.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이드가 없이 그냥 막 써라. 네. 어렵죠. 쓰다 보면은 작가들도 자기가 뭘 쓰는지 헷갈리고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흐름과 체계적인 방식의 어떤 가이드랄까? 필요한 거죠. 하는 게. 자, 조규킴님께서 팩트를 한 가지 제보해 주셨습니다. 뭐죠 이게? 선민이 해적판 쓴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에 짧아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쓰지 않는다고? 네, 한번 써보려 시도했는데 네. 사실은 영어기도 하고 네. 너무 인터페이스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가 있어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쓰냐? 배우기가 어려워요 하는 게. 이거는 이제 미국 애들은 이거를 안 쓰면은 시나리오를 쓸 수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한번 배우면은 우리가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배워서 쓰는 건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굳이 저걸 안 써도 그냥 쓰면 되니까는 한글이나 워드를 쓰지 굳이 뭐 하지 않죠. 뭐 자랑이다 이놈아 해주셨네요. 네, 영어 공부는 언젠가는 어떤 친절한 네. 어떤 부탁의 말씀. 역시 영어 공부 좀 네, 해요. 아주 저를 좋아하는 조킴님이 또 3개. 3개. 이거로 학원 다녀.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카이스트한테 가게니까 제가 제 돈 주고 다녀야겠죠 할 때. 네. 별풍선 3개, YBM에서 한 1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비용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조교킴님의 적극적 지원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톰스피드님 반갑습니다. 저희 닉네임 산티부티님 반갑습니다. 산티부티님. 저희 이제 방송이 지금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가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게. 시간이 흘렀고요. 대표님께서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 됐는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실 말씀이 되게 많고 맞죠. 이게 뭔가 그 컨텐츠 업계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 직업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말씀도 빠르시고요. 물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나 저희가 코스토리의 캐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상기된 게 보이시나요 좀? 얼굴이 약간 불그락 지금 네. 지금 상기됐습니다 지금 얼굴이. 네. 또 매우 울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옆에서 이제 조금 들으면서 아까 저희가 코스토리의 캐즘이 뭐냐라고 선미가 말이 많아요. 술 먹으면 진짜 많아요. 아니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방송상에서? 인생 자체가 저거는 캐즘이다. 인정합니다. 제 인생 자체가 캐즘인 건 인정합니다. 인생이 캐즘이라고. 이 캐즘에서 언젠가 벗어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로 한 1,000억쯤 벌면은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때? 한의 정서를 네. 갖고 있는 한의 정서가 많죠 할 때. 작가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쵸. 작가들은 돈도 못 벌고 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있는 게 한과 자존심이죠 할 때. 작가들과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티스트랑 같이 일해 보면은 이 양반들은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할 때. 그래서 뭐 하라 해오라면 안 해오고 뭐 좀 하자 하면 안 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할 때. 저도 캐즘이랑 인생이 선민이랑 말이 잘 통한다. 저 친구도 이제 캐즘이죠. 얼굴부터 캐즘입니다 저 친구는.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이 정도 되면은 깽판 치는 거 아닌가요? 채팅창에서? 지금 방송에서 뭔가 그 댓글 테러 네. 댓글 부대 느낌이네요. 선민아 우리 꼭 술은 성공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술 먹자 이제. 김조교가 사주겠죠. 네. 아 저도 저 자리에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네. 또 캐즘에 대해서 네. 누가 얼굴 지적이야. 오늘 방송 초반에 그 대표님 그럼 저 나갈까요? 나가지 마. 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킴님. 오늘 조효킴 나가면 또 제가 또 서운하죠 또. 네. 조우킴님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 아프리카 방송의 네, 또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댓글이 있어야 이게 또 그럼요.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기운이 나네요. 네. 조우킴님 없으면 저희 방송 오늘 좀 약간 방송 자체가 캐즘 저희 나의 캐즘 이야기 자체가 캐즘에 빠져 있는데 오늘 굉장히 조우킴님 신의 한 수입니다. 좋네요. 네, 댓글로 또 많이 서포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즐거운 토요일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코어스토리의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오. 별풍선 4개 역시 감사합니다. 친데레예요. 네. 조효킴이 아주. 그러네요. 츤데레 캐릭터를 갖고 계신 네. 조킴님 사랑해 널 사랑해. 조킴님 화이팅합니다. 제가 화이팅. 응원할게요. 저희가. 파이팅. 네. 어느 정도 조금 코어스토리에 대해서 네네. 좀 저도 이해를 했고 저희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이게 기존에 있던 네. 사업 모델이기는 한데 네.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제일 가까운 거는 어도비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포토샵 하듯이 한다.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 디자인 쪽이니까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PT 만드는 거나 네.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하거나 네. 내지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처럼 스토리 자체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작가분들이 좀 더 쉽게 그런 스토리들을 작성하는 것. 제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스토리 컨설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장 이런 것보다도 기획 쪽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 그렇죠. 방향성. 내 스토리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 목적과 의도에 필요한 스토리는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해 놓으시지만은 뭐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맞는 방향을 정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토리 컨텐츠에서 문장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장 이전에 플롯이라든지 흐름을 맞추는 기획적인 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작가들은 글을 못 쓰면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글을 못 쓰더라도 내가 스토리에 대한 어떤 라인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패턴들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누구나 스토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기획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했을 때 작가 중에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할 때 문장이나 뭐 맨날 10년 썼지 사실은 뭐 이런 스토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거의 문외한이 많죠. 할 때. 맞습니다. 저희가 뭐 미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부분이 그렇죠. 워낙 중요하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컨텐츠 경영, 컨텐츠의 산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미시적 부분보다도 거시적인 그렇죠. 방향성, 기획력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코어 스토리가 거기에서 원천 컨텐츠에 대한 뭐랄까 과학적인 시스템적인 네, 기획을 도와주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직면하고 계신 캐즘이 네. 여러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들, 그렇죠. 투자자들이나 심사위원님들의 조금 부족한 네. 이해도 이런 것들이 조금 캐즘인 것 같고 특히나 뭐 그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의 그렇죠. 어떤 너무 지나친 작가주의,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그 네. 사업을 어렵게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문학가들하고는 사실 일하기 힘들어요. 문학가들하고는 힘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 열려 있는 분들, 이제 새로운 스토리 디자이너의 영역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스토리 디자이너.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심사위원 식으로. 바꾸자고 단두대로 보내자고 네, 조킴님께서. 네, 너무 네. 속 시원하네요. 할 때. 네. 이런 극단적인 발언 좋아합니다. 할 때. 네. 사이다 돼요. 사이다네요. 네. 조킴님 안 가고 계속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친데레시기 때문에 또 네. 마지막까지 저의 또 이런 방송을 봐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의리가 아닌가. 의리죠. 네, 남자로서의 의리. 조킴의 의리가 아주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 55분 정도 됐는데 요 정도에서 조금 저희가 오늘 방송은 조금
이제 막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아, 네네. 어떠십니까? 스토리 디자인 차원에서 네네. 이 정도에서 지금 뭐 끝내도 괜찮은가요? 아, 어떤가요? 뭐 못한 말은 많지만은 네. 뭐 한 가지 제가 선전을 좀 하자면은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네. 이제 사업은 활동이죠. 제가 이제 로컬 활동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중력지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중력지대가 저기 대방동이랑 지금 가산 쥐밸리 가산역 쪽인데 또 그렇구나, 5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희 조교님. 김조교님 아주 저기 고생하시네요 할 때. 네. 오늘 너무 쏘세요. 아, 그러게요. 네. 오늘 아주 그냥 뭐 무슨 일 있는지 아주 좋네요. 네. 할 때.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성북구 내에서 구준영시대라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센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네. 이건 청년 지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 성북신나라고 네. 이제 청년 생태계를 이제 좀 좋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네. 이제 협동조합의 이사로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5억 정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기 성북구 내에서 이제 구유지를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100평짜리 공간에서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쯤에 네. 개관하게 될 것 같아요. 11월. 네, 그래서 제가 그쪽 관리자 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뭐랄까 서비스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진짜로 이제 살아있는 로컬 쪽에서는 네. 면대면을 만나서 네. 아티스트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네.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코어 스토리가 이제 진행하는 바죠. 할 때. 알겠습니다. 조기님께서 제 인생도 무중력. 제가 좋아하는 사람 두 분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안 쏠 수가 없었다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리킴 조교킴님. 네, 의리킴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저도 무중력에 대해서는 그 무중력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친구들 통해서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 공간 가면은 정말 그 뭐랄까 좀 무료로 공간도 네, 사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어떤 청년들 대상으로 활발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네, 하시고 네, 맞습니다. 좋은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성북에도 네,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무중력이 11월 달에 오픈을 네, 네, 네. 하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월곡역 동성여대 앞에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쪽 가까워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 오셔도 되고 이제 좀 문화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선민 대표님 그 무중력 활동하시는 것도 정말 파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코어 스토리 자체가 서비스가 정말 포텐셜이 강한 그런 저는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좀 포텐셜을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좀 많은 적극적 투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그런 정말 강력한 컨텐츠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 컨텐츠의 밑바탕에는 코어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굳게 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어 스토리 김선민 대표님 모시고 나의 캐즘 이야기 12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대표님 오늘 그 토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시간 또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하고 저희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는 미사일 터렛님 감사하고요. 조교킴님 오늘 굉장히 멋진 의리 또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니해님 또 방금 들어오셨는데 그렇네요. 저희 방송 마칩니다. 네. 죄송해요. 들어오자마자 마친다는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 7시부터 8시까지 항상 방송을 하고요. 나의 캐즘 이야기 저 마지막으로 나의 캐즘 이야기 홍보 잠깐 하고요. 저희 유튜브 구글에서 그냥 나의 캐즘 이야기 바로 치시면은 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나의 캐즘 이야기 컨텐츠들을 영상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회 때부터 했던 거를 쭉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좀 한번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기님 다음 주도 기대하신다고. 네, 다음 주에도 저희 그 SEMBA에서 김은구 대표님. 체인지 그라운드 하시는 체인지 그라운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다음 주 잠시만요. 다음 주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맞습니다. 김조교 이직 테레비 다시 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조교 이직 테레비도
많은 응원, 많은 클릭 부탁드리고요. 네, 같이 상생하는 거죠. 네, 상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조교님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네, 제가 잘 돼야 김조교님도 잘 그럼요. 되고 항상 윈윈하는 네. 네, 저희 카이스트 창업 테레비 맞습니다. 창업 테레비 다시 보기도 있고요. 저 조교킴님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아 정말 되게 활발하게 특히 지난번에 구글 캠퍼스에서 할 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저 구글에서 또 나의 캐즘 이야기 검색도 많이 한번 부탁드리고 방송 안 하니까 체력이 남는다고. 저희 또 다음 주에 체인지 그라운드 김은구 대표님 하고 같이 다시 한번 또 재밌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저희 김선민 대표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끝낼게요.